A는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가해자, 피고소인의 정보는 아는 만큼 고소장에 다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사람이 명백히 특정이 되죠. 주민등록과 이름이 일치하는 두 명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고소장에 기재해야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주소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신다면 꼭 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고,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소를 아신다면 괜히 이송되는 일이 없어서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불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민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범죄인 것인지 설명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행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공소장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애매하면 수사도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는 꼭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고소장에 A가 나를 폭행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죠. 자, A는 2024년 11월 30일 14시 부근에 이 B 건물 앞에서 저를 주먹으로 2회 때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A는 나를 속여서 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에 기재하시는 것보다는 A는 2024년 10월 30일 10시 10분쯤 B 카페에서 저에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바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고소장에는 이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가장 먼저 일어난 일부터 순서대로 시간 흐름대로 기재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실 때는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시는 것,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해자의 행동과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아는 만큼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적으라는 것이지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내 주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녹취 이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참조하셔서 이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실제 팩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갑자기 변하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작성하시면 제일 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A가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A는 2024년 9월 20일 오후경에 저를 만나 좋은 투자할 곳을 찾았다. 너가 투자하면 원금 2배를 주겠다. 라고 말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소인이 나에게 했었던 그 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훨씬 더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A는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A는 2024년 9월 20일 19시 15분경 B 가게에서 저한테 이 미친놈아,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내용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가 됩니다. A는 2024년 9월 20일 19시 15분경
B 가게에서 피해자한테 이러한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장에는 나한테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증거가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고소장에는 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고 이를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러한 부분은 내가 제출한 이러한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써 놓으시면 수사기관이 훨씬 더 판단하기가 쉽겠죠. 내가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애매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설명해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장소에 CCTV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즉각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범행 당시에 어떠한 목격자가 있었다, A랑 B가 이 사건을 목격했다, 이러면 A와 B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A랑 B를 모른다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랑 누군가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이 범행 사실에서 중요하다면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물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증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증거를 찾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 정보를 꼭 제공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할 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짧고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고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